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끼띠 신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운들이 천간에 오는 기운을 보면 신일간한테 기는 평인의 기운을 오게 됩니다. 자, 평인의 기운이 왔을 때 사람들은 생각 속에서는 그 천간의 기운은 철저히 생각이나 사상 또는 자기의 그 대외적 활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요 천간의 기운은요, 지지에서 세력을 가질 때 그것이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편인의 기운의 역할은 뭐냐면, 이제는 활동을 이제 하지 말고 뭔가 좀 생각을 좀 해보자. 내가 부지런히 그동안 몸을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몸만 움직이는 게 어떤 해결책을 낼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할 수 있으면서 도대체 나한테 지금에 살고 있는 방향이나 지금에 살고 있는 모습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또는 생각을 지금 활동했다가 내가 바꿀까 아닐까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서 일단 내가 지금에 하고 있는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대한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깊은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소위 말하면 잠 못 드는 시간들이 내년에는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깊은 삶에 대한 고민이고, 자기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고,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나를 되게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래서 그거는 어떤 자연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실제 행동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렇게 해라는 글자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 해라는 글자는요, 어떤 상관의 기운입니다. 두 번째, 이 해라는 기운은 나의 활동성을 좀 색다른 활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여기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타겟으로 해서 내가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상관의 기운이라 하면 관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 상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상관을 몹시도 흉하게 여겼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나 아니면 우리나라 1990년대까지도 마찬가지였죠. 내 직장, 어떤 벼슬, 이런 것들, 사회적 신분이나 사회적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직업, 이런 것들이 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이라 하죠. 근데 얘를 상하게 만드느니 내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벼슬을 했던 사람이라면 어떤 벼슬의 변동이 나한테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상관을 매우 흉하게 여겼습니다만, 현대에서는 다릅니다. 현대에서는 상관이야말로 내 삶을 보다 윤택하고 내 삶의 레벨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남과 색다른 나만의 것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힘은 다 상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상관이 강한 사람은 현대에서는 매우 유리합니다. 또 상관이 매우 강한, 팔자에 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요, 가령 이렇게 신해일주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매우 강하겠죠. 이런 경우에는요, 이 상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 보통 상관이 강한 사람들의 직업은 예측을 못합니다. 어디로 쓸지 모릅니다. 재주도 많고 능력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이 사람이 어떨 때는 산악사이클을 타고 거기서 그 장사를 해본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직장에 들어가겠다 했다가, 어떨 때는 스쿨을 한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나는 그냥 관리인을 할 거야. 그러면서 어떨 때는 또 굉장히 높은 자기의 도전을 했다가 직업이 수시로 바뀔 가능성도 높고,
생을 살면서 직업이 5개에서 10개 정도로 자기 직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것이 상관에 강한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 배경에는 능력이 되겠죠.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자기 직업을 확실히 갖지 못하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재주 가진 사람 저녁 때거리 걱정한다, 이런 말이 있죠. 재주는 많은데 하나의 전문성을 파긴 어려운 것들도 상관의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재주가 많다는 것은 한 우물을 파기보다는 다양한 우물을 팔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할 수 있는 건 많지만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기는 어려운 단점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본 것은 운에서 온 상관입니다. 자, 운에서 온 상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그래서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는 어떤 독립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직장 생활이 짜증나고요. 직장에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의 단점과 사업하는 사람의 장점을 비교를 하게 되죠. 그 역할을 편인이 더 역할을 많이 하게 되겠죠.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직장을 다녀서 나이가 50대 중반에 은퇴를 하면 모아놓은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많은 생각이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관에 해가 되니까 강한 독립을 하고 싶으니 나는 이제부터 내 장사도 해보고 싶고 내가 꿈을 지금 키워야 된다. 나는 지금 어떤 조직 속에서 직장 생활로 내가 이렇게 생활 마감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게 돼서 독립을 하고 싶은 욕심이 강해지게 됩니다. 다만 독립을 할 수 있고 해서 잘 될 수 있는 사주는 사주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독립을 하고 싶어서 내가 꿈꾸는 분이라면 반드시 사주 상담을 잘 하시는 분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결정이 요 기운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했을 때 2, 3년 만에 사업을 접으면서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확률도 커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이라면 사업을 계속 잘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다만 내년에 오는 기운, 요 두 글자만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는 독립의 기운은 강해진다. 그것의 결과는 사주와 대운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또 활동은 남과 다른 색다른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못하지? 나라면 이렇게 하겠는데 제품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유통 통로를 뚫기도 하고요. 내가 어떤 활동 자체를 기존에 하던 것과 좀 다르게 색다르게 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기가 직살의 영향이기도 하고 상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고 강한 편인의 기운으로 인해서 그런 쪽으로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속되면서 독립의 꿈을 키우는 시기가 내년이 된다는 것. 또한 그러면서도 이 속에는 내가 그 일을 하는데 모험적인 것을 하기는 싫습니다. 좀 안정된 소득을 계속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의 기저 속에 내 독립의 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잡고 사업의 패턴이나 어떤 형태를 잡을 때 안정적 소득 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면 신일간한테는 상당히 번뇌가 깊어지는 하나의 시기가 되겠다. 또한 내년이 사주의 명과 대운이 좋은 사람한테는 내가 독립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내가 사주와 명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직장도 잃고 사업도 잘 안 돼서 큰 돈을 까먹을 수 있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이 서로 교차되는 시기라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애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정은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남자 같은 경우는요, 아주 적고
적극적인 대시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성과 인연을 맺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고 실제로 어떤 이성을 만났을 때 내 행동이 매우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보통 신일관 같은 경우에 토끼띠의 신일관은요, 애정을 펼쳐도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는 성향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많이 재면서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는 어떨까? 내가 이만큼 좋아하는데 상대가 지금 나보다 좀 덜 좋아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또 내가 애정을 표현했는데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매우 부끄러울 것이다. 그런 작은 계산들을 많이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의 남자는요, 그런 계산이 잘 안 됩니다. 평소에 자기와 같지 않게 나를 놔버리고 상대에게 애정 공세를 펼침으로써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은요, 적극적인 대시, 이성에 대한 대시를 통해서 이성의 그 애정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보는 눈이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남자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고요. 어지간해서는 내 마음을 잘 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때도 혼전 임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혼전 임신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본받고 존경하고 싶은 분이 있는 그런 면이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기회가 많이 열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막힌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 눈높이와 남자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니 웬만한 상대는 눈에 차지 않는다. 그런 시기다. 라는 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물은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은 남과 차별화된 생각입니다. 차별. 뭔가 남과 다른 생각 속에서 내 재물이 움트고 있습니다. 이 차별화된 생각, 아이디어, 형식, 방법, 루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잠 못 이루는 밤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철저히 고민하고 따져보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의 끝에 여러분들의 재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취업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운은 기존의 직장인과 준비하는 성이 달라집니다. 직장인한테는요, 내년에는 직장을 좀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좀 할 수 없나, 이러한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만약에 사주에서 직장 생활에 맞는 분이라면요, 내년에 어떤 발령의 기회가 있습니다. 발령의 기회는 새로운 보직을 맡거나 어떤 내 근무처를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해외 발령이나 지방 발령이나 지방에 있던 분이 서울로 발령 나가면서 이런 갈등이 해소될 수 있지요. 만약에 내가 계속 이런 발령이 없이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실 수 있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눈높이를 좀 낮춰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낮추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내가 취업을 한다는 것에 목적을 두시지 취업을 통해서 내 인생 전반에 꿈을 이루겠다는 것까지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최고의 원하는 직장보다는 눈높이를 두세 단계 낮추면 취업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꼭 원하는데 아니면 안 가겠다라고 했을 때 취업은 상당히 문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시험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운도 단기와 장기에 대해서 필요한데요. 단기적인 집중을 통해서 뭔가 자격을 얻고 그 자격을 바탕으로 내 삶을 살겠다는 사람한테는 내년이 상당히 좋습니다. 강한 집중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근데 그 강한 집중력을 발휘할 시기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2년, 3년 넘어가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니 1년 내의 준비를 통해서 뭔가 시험을 보고서 자격을 얻겠다 하시는 분은 내년에 도전하십시오.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공부가 필요한 분야라면 내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세모 정도를 보시고요.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는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자,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사업은 고객이 개인이냐 기업, 정부, 단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개인을 타겟으로 해서 개인 고객을 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아, 힘들었던 세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내년은 기해년은 불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이템을 불황에 잘 되는 아이템으로 바꿀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식당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단가가 15,000원에서 만약에 3만원 정도의 단가라면 이 단가를 8,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단가로 낮춰서 불황형의 사람들의 지갑이 가벼워졌을 때 소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으로 변화를 가져오신다면 내년이 상당히 재물적으로도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이렇게 약간 중간 단위 정도의 그 서민들이 한 끼 식사로 지불하기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의 아이템을 계속 잡고 있는다면 내년은 어떤 큰 돈에 대한 기대가 크지 못합니다. 내 사주 이전에 사회의 운이 나의 삶을 제한하고 조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개인 고객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불황형 아이템으로 내 사업 아이템을 바꿔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또 기업이나 정부나 단체를 주요 고객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내년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또는 이 어려운 것들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맺었던 계약이 파기되거나 재계약되면서 조건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정적인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도요, 내년에는 이 계약이 파괴될 가능성을 열어두십시오. 또 다시 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계약과는 조건이 매우 나빠질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는 변동비와 고정비는 나눌 때 고정비를 많이 줄여야 되겠죠. 매출에 수반돼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줄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고정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사업의 포커스를 수익성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구조 조정이 아마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토끼띠 신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